뉴저지 팰리시즈 파크에서 이르면 12월쯤 시장 탄핵을 위한 주민 소환 접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뉴욕 시의원들이 한인 단체에 주는 커뮤니티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에 혜택이 끊긴 한인 할머니 등 9명의 노인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교도소를 탈옥했던 2명의 살인범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시즈 파크에서는 제임스 로튼도 시장을 탄핵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빠르면 12월쯤 탄핵을 위한 주민 소환 접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폴로타 팔팍 민주당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임스 로튼드 시장의 탄핵을 위한 주민 소환. 폴라타 위원장은 로튼드 시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차례로 주요 요직에 임명하려 해 자제를 권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며 시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튼드 시장 측은 정부 인사권은 시장 권한인데 이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폴라타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폴라타 민주당 위원장 입장에서는 너 가족들 친인척이 너무 이게 좀 비리라면 비리라고지만 너무 투머치하다. 이건 아니다. 폴라타 위원장은 로튼드 시장 탄핵을 위한 한인표를 의식해서인지 이중철 시의원 등 한인들을 이미 만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쪽 입장에서 우리 나나 크리스 정 두 의원을 지금 많이 이제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중간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주민 소환은 선출직의 경우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50일 전부터 주민 소환 절차가 가능하다고 뉴저지 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튼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해 올 1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12월에는 주민 소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펠팍의 유권자 6천여 명 중 25%인 1,500명 이상의 유권자 동의가 있어야만 주민 소환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펠팍은 전체 주민 중 50%가 넘는 한인들이 살고 있어 주민 소환 성사 여부에 대한 최대 변수가 되는 만큼 한인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아리랑TV 미국 채널 대행사 선정 입찰, 프리젠테이션까지 마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 공고까지 냈는데 뒤늦게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고 모든 책임을 담당 실무진에게 돌렸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오락가락 행보에 동포사회가 힘없이 당했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아리랑TV가 추진하는 미국 채널 대행사 선정 입찰 등록 마감 결과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총 7개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리랑TV 측은 마감 다음 날인 19일과 20일 서류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29일 각 사업자별 30분씩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실시했습니다. 6월 1일 아리랑TV는 공고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정 공고 20일 후 아리랑TV는 돌연 이번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며 입찰을 무효화한다고 밝히고 사실 확인을 못한 실무진을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며 모든 책임을 실무 담당자에게 돌렸습니다. 입찰 심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 참가 자격 확인, 서류 심사와 프리젠테이션 과정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러 차례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3년간 사업 금액이 800만 달러에 이르는 입찰을 막바지 단계에서 참가 자격이 문제가 있어 그간의 과정을 모두 취소한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실무 담당자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리랑TV. 국영기관의 어이없는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이 한인사회 현실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올해 뉴욕 시의원들이 한인 단체에 주는 커뮤니티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절반이 깎였습니다. 특히 뉴욕 가정상담소는 10만 불이 넘게 삭감됐고
총 지원금은 20만 달러가 넘게 줄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26일 2015-16 회계연도 지출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예산안에서 새 회계연도에 지원을 승인받은 한인단체는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뉴욕 가정상담소와 뉴욕 가정문제연구소, 민권센터와 뉴욕 한인복지관, 시민참여센터 등 9개로 총 지원금은 21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1만 5,920달러보다 무려 20만 920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금은 시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 단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각 시의원에게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단체들이 시의원실에 지원금을 요청하면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가장 많은 지원금이 삭감된 단체는 뉴욕 가정상담소로 2014-15 회계연도 12만 8,399달러에서 2만 4,500달러로 10만 3,899달러가 삭감됐습니다. 민권센터도 7만 9,500달러에서 14,500달러로 6만 5,000달러, 뉴욕 한인봉사센터의 경우에도 14만 5,521달러에서 12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2만 달러를 지원받았던 퀸즈 한인회는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60일 이내에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난 5월부터 규정이 바뀌었지만 뉴욕시는 우편 고지 한 번 안 했는데요. 이로 인해 혜택이 끊긴 한인 할머니 등 9명의 노인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채무 할머니 등 모두 9명의 노인들은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저소득층 노인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뉴욕시 재정국에 명의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60일 이내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2014-15년 기준으로 프로그램에 다시 가입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지불해오던 임대료보다 2배 이상의 집값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에 한인 할머니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권센터 등은 노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는 60일 내 명의 변경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새 규정이 지난해 5월부터 적용됐지만 우편 등으로 고지된 적이 없고 웹사이트에 안내가 돼 있다고 해도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노인들은 이를 인지할 수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때문에 뉴욕시가 노인들이 추가로 부담한 렌트를 보상하고 60일 이내 명의 변경 규정으로 거부했던 명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교도소를 탈옥했던 2명의 살인범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한 명은 26일 경찰에 사살됐고 나머지 한 명은 지난 28일 총격을 받고 생포됐습니다. 뉴욕주 클린턴 교도소를 빠져나갔던 탈옥범 2명 중 1명 리처드 맷은 탈옥한 지 20여일 만인 지난 26일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맷은 교도소에서 30마일 떨어진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뉴욕주 프랭클린 카운티 말론에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날 맷은 경찰에 발견되기 전 한 주택에 침입해 사냥총을 훔치고 오후 3시 45분께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 인근 길거리에서 운전자를 총으로 쏘고 차를 빼앗아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주 경찰들의 포위망에 포착된 후 사살됐습니다. 한편 또 다른 한 명인 데이빗 스윈 역시 탈옥한 지 22일 만인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윗은 이날 오후 3시쯤 비무장 상태로 프랭클린 카운티 컨스터블 타운에서 도로를 걷다가 수색 중인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이후 멈추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총격을 받고 생포됐습니다. 현재 말론에 있는 엘리사이드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은 합헌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26일 동성 결혼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의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 동성과 이성 결혼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여겨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의 논리를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설명하며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분리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 삶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건물 앞에 모이고 동성애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 등을 흔들며 역사적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달 중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흑인 교회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대통령은 이날 추모 연설을 하던 중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유족들과 흑인 사회를 위로하는 감동적인 추모사였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6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농구 경기장에서 흑인교회 총기 난사 희생자인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30분 남짓 추모 연설을 하던 중 갑자기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잠시 침묵한 후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단상에 있던 교회 인사와 장관들은 차례로 일어났고 이내 시작된 오르간 반주와 함께 성가대와 6천여 명의 추모객들은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내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들이 보여준 은총과 핑크니 목사가 설교했던 은총에 대해 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묘사된 은총에 대해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이 장면이 그의 대통령 재직 기간을 기록하는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은 대표적인 인종 혐오 범죄인데요. 다양한 인종이 모이기로 유명한 뉴욕시에서도 올해 들어 혐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뉴욕시에서는 127건의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6건과 비교하면 9.5%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중 특히 유대인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유대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혐오 범죄는 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건보다 27% 늘었고 무슬림 대상 혐오 범죄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현상이 가자지구 분쟁이나 이슬람 국가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는 흑인 대상이 14건, 히스패닉 5건, 백인 4건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는 지난해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 이번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에는 맨해튼에서 아시안 여성을 타깃으로 한 폭행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폭행 사건의 용의자는 지난 10일부터 최소 4차례 이상 아시안 여성을 둔기로 가격한 후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의 도로 정체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평균 차량 속도는 1시간당 1마일가량 줄었습니다. 시교통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한 도로 위 평균 차량 속도는 평균 1시간당 9.35마일에서 8.51마일로 감소했습니다. 맨하튼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1분당 고작 3가 정도의 거리만 움직이는 것으로 정체가 심한 곳에서는 1분 동안 이동 거리가 보행자보다 느린 셈입니다. 뉴욕대 교통연구 루딘센터의 한 교수는 뉴욕시에서 각종 교통 규정은 강화된 반면 거주나 유동인구는 증가하면서 일반 차량과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대적 도로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속 배달과 이동을 중요시하는 뉴요커들의 급박한 성격도 도로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온라인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식, 빨래, 쇼핑 등 각종 온라인 주문이 도로 정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미줄처럼 얽힌 도로와 시시때때로 정차하는 트럭, 택시 서비스의 급증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단독 주택들의 내진 시스템 설비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에 가장 취약했던 단독주택의 소유주들은 정부 결정에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나파밸리에서 발생한 6.0 규모의 지진. 100채가 넘는 주택들이 무너졌고 주택 보수에만 어림잡아 5억 달러가 소비됐습니다. 이 같은 주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정부가 단독주택들의 내진 시스템 설치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1979년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우선 1000채에 한합니다. 설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집을 지탱해주는 콘크리트 지반과 지반 위에 세워진 나무 골격을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The house wants to stay where it is, right? Stiffness and strength to keep the house on its foundation. 우선 보조금 지원은 캘리포니아 내 28개 집코드에 있는 주택들로 제한됩니다. 특히 지진 위험 지역인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은 28개 집코드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의 주택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지역 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biggest benefit that we expect to gain from this program is the fact that we can go to bed at night knowing that our house is not going to slip off the foundation. 한편 지난 1994년 노스리지 지진 이후 LA시에서도 5만 가구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내진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논의해왔지만 아직까지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LA 그로브 쇼핑몰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권도 시범과 K-팝 등으로 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로브에서 열린 태권도 시범입니다. 송판이 한 장 한 장 깨질 때마다 관객들의 탄성이 들립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 인근 그로브몰에서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국문화원의 주최로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태권도 시범을 비롯해 사물놀이 등 다양한 한국 문화가 외국인들에게 소개됐습니다. It was great. It was really, it was awesome. My son loved it. My daughter loved it. But it was really well done. 사물놀이를 구경하는 외국인들. 아빠의 머리를 붙잡고 있는 아이가 귀엽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Oh, we love it. It's great. It's lots of fun and a beautiful day. 이 밖에도 K-팝 공연, 그리고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무료로 비빔밥 시식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통해 다인종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생산되지 않는 일본이 최근 다이아몬드 수출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시절 집집마다 사서 장롱에 묵혀뒀던 중고 다이아몬드가 최근 엔저에 힘입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보석 도매상들이 모여있는 도쿄 오카치마치 상가. 다이아몬드를 이리저리 살피며 흥정이 벌어집니다. 50万円で大丈夫?全然ダメだよ。ちょっと待って、どういう計算したら50万円になるんだ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엔화를 손에 들고 거의 매일 다이아몬드 수집에 나서고 있는 이 큰 손은 인도 사람입니다. 値段で日本は安いから日本で買って、お客さんが安いで欲しいんだったら悪い傷でもう売れる。 고객 10명 중 8명은 외국인 바이어들이고 귀금속 상가는 재고가 없어 못 팔 정도로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단 넉 달간 다이아몬드 수출은 벌써 600억 원대에 도달해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은 다이아몬드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매물은 30년 전 거품 경제 시절 사들였다가 장롱에 잠들어 있던 중고품입니다. 엔화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보석값이 올라가자 지금이 적기라며 결혼 반지에 달린 다이아몬드까지 내놓고 있는 겁니다. 今円安になればなるほどダイヤモンドは高く売れるっていうことになるので、はい、売り時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금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져 해마다 수조 원대의 금부치가 일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5,500만 원에서 최고 27억 원씩 총 342억 8천여만 원을 청구했고 추후 감정 절차를 통해 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종사들이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한 고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과실로 충돌 사고를 일으켜 승객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보건국은 이 지역 19개 해수욕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바다수영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국은 27일 오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해수욕장 바닷물 박테리아의 수치가 기준치 이상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의회가 교실 부족난 해소를 위해 7학년을 고등학교로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펠팍 보로 의회는 최근 신입생이 늘어나고 있어 공립도서관에 2개 학급을 지으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데이빗 로렌조 보로 행정관은 현재 8학년에서 12학년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올 9월부터 7학년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이 근로자 15인 이상 사업장에 모유 수유실 설치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여성이 모유 수유를 원할 경우 수유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인원수는 50인 이상이지만 이를 15인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맹 의원은 여성 근로자는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천둥 번개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목요일도 오후 늦게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